안녕하세요.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41살 평범한 직장인 배당 습관입니다. 오늘은 ETF 탐구 생활이라는 주제로 국내 시장에 투자하면서 월배당과 코스피 200 대비 초과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액티브 ETF인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영상이 아니며 배당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목적으로 제작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ETF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2022년 9월 27일 상장하였습니다. 기초지수는 별도로 없으며 비교지수로 코스피 200 지수를 삼아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ETF입니다. 순자산은 1,086억 원, 보수율은 0.8%로 높은 편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의 명단과 비중은 화면과 같으며 SK하이닉스, 기아, 삼양식품, KB금융, 현대차이오비 순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금융권이 4개 종목, 자동차가 2개 종목, 반도체 2개 종목 등 배당과 성장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부터 알아볼 것은 ETF 투자 포인트인데요. 관련 자료는 타임폴리오 홈페이지와 관련 뉴스 기사를 활용했습니다. 첫째, 액티브 ETF로 코스피 200 대비 초과 성과 창출과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액티브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는 다르게 초과 성과를 올리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따라서 보수도 패시브 ETF보다 훨씬 높은 편이죠. 두 번째는 절세 배당 투자 효과입니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며 이를 분배금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과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4년에 지급된 총 분배금 1,077원 중에서 절반만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ETF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셔도 일정 부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 창출입니다. 월배당을 지급하는 ETF로 주당 월평균 50원을 지급하며 초과 성과 달성 시 특별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상장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상장 이후 순자산 가치는 60.76% 성장하였으며 비교지수인 코스피 200 대비 45.07%의 초과 성과를 달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있으시듯이 코스피 지수가 오랜 기간 횡보하고 있는데요.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초과 성과를 달성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성과를 보여주었네요. 다음으로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매년 1월 1일의 주가를 비교하였으며 4년 평균 350%의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중 단연 1위는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수익률이 무려 2295%로 20배 이상이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는데 HD 현대일렉트릭에 투자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웃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상위 10개 종목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비교해서도 수익률이 낮은데요. HBM 기술 이슈 등을 비롯하여 대내외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32.7%의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이어서 보유 종목들의 배당금 지급 기록도 살펴보겠는데요. 본 ETF는 분배금 재원을 주식 매각 차익과 종목별 배당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배당금 지급 내역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4년 연말 배당금이 확정되지 않은 종목들이 많아 2021년부터 3년간의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배당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이며 가장 낮은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이번에는 SK하이닉스가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10개 종목의 평균 배당 성장률은 234%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2022년에 151원, 2023년에 640원, 2024년에는 1,143원을 지급하며 매년 꾸준히 분배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액티브 ETF의 이름에 걸맞게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 달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거기에 월배당,
특별 배당까지 더해 현금 흐름이 뛰어나며 배당과 주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에 종목 발굴 능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액티브 ETF인 만큼 보수가 꽤 높으며 국내 시장 종목에만 투자하고 있으므로 주가의 변동폭이 크고 국장은 피해야 한다는 투자 심리로 ETF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가 흐름, 분배금 수익률, 거래량 등 여러 정보를 살펴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기준 이외에도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타임폴리오 홈페이지, 네이버페이 증권, 인베스팅닷컴 등 여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귀성길, 귀경길 모두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모두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41살 평범한 직장인 배당습관입니다. 오늘 알아볼 ETF는 국내 리츠와 인프라 시장에 투자하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영상이 아니며 배당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목적으로 제작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ETF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2019년 7월 18일 상장하여 벌써 6년이 다 되어갑니다. 기초지수로는 FN가이드 리츠 부동산 인프라 지수를 추종하고 있으며 분배금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월 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 28일 기준 순자산 총액은 6,153억 원, 총 보수는 0.08%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의 명단과 비중은 화면과 같으며 맥쿼리 인프라, SK리츠, ESR 캔달스퀘어 리츠 등 리츠와 인프라에 투자하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10%가 넘는 종목이 4종목이나 되네요. 이제부터 알아볼 것은 ETF 투자 포인트인데요. 관련 자료는 타이거 ETF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첫째, 국내 최초 인프라 리츠 자산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가장 오래된 상장기간, 가장 높은 순자산 총액 등 국내 리츠 ETF에 투자를 하실 경우 가장 먼저 찾게 되는 ETF이며 거래량도 다른 국내 투자 ETF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리츠 플러스 고배당 주식 투자를 통한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리츠와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므로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분배금이 많으며 월분배금 지급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커피 한 잔 값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ETF 한 주당 가격이 4,000원 초반이므로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가격으로 국내 리츠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작 가격이 낮다는 것은 진입장벽이 낮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요. 다음은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와 추종지수의 수익률을 보고 계십니다. 초반에는 플러스 수익이었으나 코로나19가 터진 후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잠시 상승하다가 금리 인상과 함께 주가가 계속 하락하였습니다. 1년간 4.75%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3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11.9%이며 설정 이후로는 마이너스 16% 가까이 됩니다. 설정 이후 플러스 16.73%는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수치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위 10개 종목의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주가는 인베스팅닷컴에서 매년 1월 1일에 주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ETF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처럼 그 속에 담고 있는 주식들 역시 수익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며 JR 글로벌 리츠가 마이너스 50%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JR 글로벌 리츠의 경우 지난해 말 리파이낸싱 영향으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를 담을 때 조달금리가 연 1.05%였는데 지난해 말 만기 도래 후 리파이낸싱 하면서 조달금리가 4%로 치솟았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비용이 300억 원이나 늘어나며 주가 하락과 함께 배당금도 축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배당금 지급 기록도 살펴볼까요? 다행히 배당금은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률 중 눈에 띄는 것은 신한알파 리츠인데 작년 상반기
용산 더 프라임타워 매각에 따른 특별 배당금을 지급하며 수익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배당금이 하락한 종목은 SK리츠와 롯데리츠인데 각각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3.56%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타이거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경우 2024년에는 335원의 분배금을 지급하며 25년 3월 17일 주가 기준 7.9%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년간에는 11.67%의 배당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다음은 유사 ETF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군으로는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 TR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는 24년 3월 4일에 상장하였고 시가총액은 2,029억 원, 총 보수는 0.09%입니다. 구성 종목은 거의 동일하며 국내 투자 리츠 규모로는 2위로 짧은 시간 안에 시가총액을 키웠습니다. 1년 기준 수익률은 마이너스 2.14%로 금리 인하 시작 시점에 상장하여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2024년에는 311원의 분배금을 지급하며 25년 3월 17일 주가 기준 6.6%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채권 TR의 경우 타이거 중장기 국채가 27%로 구성 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의 구성은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채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3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4.06%로 채권이 없는 모습보다 수익률 방어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2024년에는 259원의 분배금을 지급하며 25년 3월 17일 주가 기준 5.5%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금리 인하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국내 시장도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어 조달 비용이 저렴해지는 리츠 부동산 섹터가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ETF의 경우 시가총액과 거래량도 중요한데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는 국내 최대 규모이므로 거래가 용이합니다. 또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월 분배를 기록하며 현금 흐름을 창출해 주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리츠 부동산 시장이 최근 3, 4년간의 하락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의 퍼포먼스가 너무나 뚜렷하기에 투자 시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경쟁 ETF의 출현입니다. 앞서 소개한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가 빠르게 쫓아오고 있으며 해외 투자 리츠도 다양한 종목이 있으므로 투자 금액이 분산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내를 투자할지 해외를 투자할지 판단하고 어느 쪽의 수익률이 높은지 분배금은 잘 지급하고 있는지도 꾸준히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기준 이외에도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타이거 ETF 홈페이지, 네이버 페이증권, 인베스팅닷컴 등 여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TF 탐구 생활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면 ETF 세부 종목들에 대한 주가 흐름과 배당금 자료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하얀 눈이 찾아왔는데요. 이 겨울이 지나면 예쁜 꽃망울이 피어날 것입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모두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당 투자자 배당습관입니다. 오늘은 배당주를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국내 승강기 시장 MS 1위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니며 배당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목적으로 제작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는 현대엘리베이터의 IR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더보기란에 관련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보다 자세한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1984년에 설립되었고 승강기 사업 부문을 주력으로 물류 시스템, 호텔, 건설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2,893명, 종속 회사는 38개이며 24년 3분기 누계 기준 매출은 2조 원대, 영업이익은 1,596억 원입니다. 매출 비중은 승강기 사업이 76%로 가장 많으며 최대 주주는 현대홀딩스 컴퍼니로 나타납니다. 이어서 회사의 실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연의 승강기 사업에 AI를 탑재하는 등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앞으로 스마트 모빌리티로 미래 사업을 전환 중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영업이익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경기 상황과 함께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위기에는 영업이익이 많이 하락하지만 설립 이래로 적자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럼 최근 10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최고 91,032원까지 상승 후 2022년 최저 21,850원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2018년 대북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13만원대까지 올라갔으나 2020년 7월에 1.5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며 차트에는 91,032원이 최고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후 한동안 하락하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5년 4월 11일 기준 62,800원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 이유로는 역시 꾸준한 매출 증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주택 건설 시장과 민감한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리모델링 공사와 추가 사업 투자로 매년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수익성 개선 및 지속적인 원가 절감을 실시하여 영업이익까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가 상승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배당 지급 현황도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자료부터 가지고 왔는데요. 500원부터 900원까지 등락을 거듭하던 배당금이 2023년 4,000원을 달성하더니 2024년에는 역대 최대 5,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23년에 발표한 2024년 현대 엘리베이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5개년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1. 경상적 이익의 50% 이상을 현금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실시 2. 최저 주당 배당금 500원 명문화 3. 일회성 이익금 중간 배당으로 지급 4. 적극적인 주주 소통을 약속하였습니다. 2023년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요 주주인 쉰들러와 현정훈 회장 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쉰들러가 승소하면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2,815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배상금이 영업수익으로 인식되어 일회성 이익 배당 원칙을 준수하여 배당금을 높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지급하였고 2025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국내 승강기 시장 MS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하여 분기 배당 실시, 최저 배당금 명문화 등 배당 투자 종목으로서 매력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 불안하시다면 현대 엘리베이터를 담고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현대 엘리베이터를 구성 종목 탑 10에 담고 있는 ETF는 총 7개 종목으로 확인됩니다. 구성 비중으로 보면 키움 고배당이 11.56%로 가장 많이 담고 있으며 그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은 코덱스 고배당입니다. 종목마다 투자 비중이 다르고 시가총액도 다르므로 세부적인 투자 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ETF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배당주인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발표한 대로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였으면 좋겠네요. 주주와의 약속을 지키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배당 투자를 응원하며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모두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당주 투자자 배당습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배당 ETF 다시 보기 편, 지난 24년 7월에 소개한 소울 금융주주 플러스 고배당 ETF의 1년간 실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울 금융주주 플러스 고배당 ETF는 신한자산운용에서 지난 24년 6월 25일 상장한 종목이며 FN가이드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지수를 추종합니다. 이 기초지수는 국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 주주환원 정책 유니버스에 포함되는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배당을 꾸준히 주거나
자사주 취득을 열심히 하는 종목들을 기초지수로 한다는 뜻입니다. 순자산 총액은 600억 원으로 작년 상장 대비 485억 원 증가하였으며 총 보수는 변함없이 0.3% 월분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TF 구성 종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장 때부터 구성 종목이 10개였기 때문에 종목이 달라지지는 않았고 비중만 달라졌습니다. 비중 1위는 KB금융, 2위는 신한지주, 3위는 하나금융지주로 1% 내외로 비중 변동이 있으며 NH투자증권이 5위로 올라왔네요. 올해도 역시 상위 4개 종목의 비중이 76%나 됩니다. 다음은 운용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장 이후부터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기초지수 대비해서도 항상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1년간 39.01%나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성과는 수정 기준가를 기준으로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값임을 참고 바랍니다. 그럼 1년간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상장일의 종가는 1190원이었고 만원 언저리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5년 들어서 급격한 상승을 보이며 25년 5월 30일에는 13,460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주가 역시 1년간 32.09%나 상승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12월 계엄 이후 시국이 불안정하여 하락과 횡보를 반복하다가 탄핵 이후 불확실성이 줄어들며 급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구성 종목 탑3 종목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역시 큰 상승이나 하락의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4월을 기점으로 전부 10% 이상의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ETF 분배금 지급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년 8월부터 월분배를 지급하였고 최저 46원, 최대 55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월평균 분배금은 50원이며 5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연배당 수익률은 4.5%입니다. 구성 종목들의 최근 3년간 배당금 지급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10개 종목들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이며 2023년부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하여 배당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으며 IM금융지주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금융주를 투자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배당 지급이 큰 이유이기도 한데 마이너스 성장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의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소울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는 패시브 ETF임에도 기초지수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해주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현재는 주가가 많이 상승하여 배당률이 5% 아래로 떨어졌지만 주가가 11,000원대일 때는 5%가 넘는 고배당 ETF였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지급 편차가 크지 않게 50원 근처에서 지급하며 분배금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배당 중심 주주 환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 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관련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은행, 증권, 지주사 등 기존 고배당주의 수혜가 전망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구성 종목 다양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구성 종목이 ETF 구성 최소 종목인 10개밖에 되지 않고 상위 4개 종목이 비중을 76%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종목의 등락에 따라 ETF의 수익률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ETF의 이름이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이니만큼 고배당주를 추가 편입할 만한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솔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ETF에 대한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작년 7월에 ETF 소개 영상을 올렸고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해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월분배 ETF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성과를 정리해보는 것도
투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고배당, 배당 성장 ETF들의 성과도 틈틈이 정리하여 안내 드릴 테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모두를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